코로나19 위기를 딛고 동학개미가 만든 사상 최고가 랠리. 그러나 과도한 영끌, 레버리지, 가상화폐 투자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본시장에 있다. 위기 속에 피어난 기업들의 경쟁력, 불법 공매도, 주가 조작 감시, 선진 수준의 투자자 보호까지. 자본시장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가 기분 좋게 상승해줬습니다. 3대 지수 모두가요. 마이크로소프트 자사주 매입 소식이 힘이 돼주면서 대형 기술주들 자사주 매입하지 않겠느냐 이 기대감에 올랐고 나스닥이 강했는데요. 반면에 또 중국 규제 이슈 안고 있는 중국 관련한 종목들은 하락해서 그 안에 종목별 이 변화 포인트들은 있었지만 어찌됐건 기분 좋은 흐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국제유가도 3%가 올랐죠. 허리케인 영향으로 공급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던 건데요. 하다 보니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에너지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 오름폭이 꽤 컸던 만큼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영향력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이 연속성이라고 하기는 좀 섣부를지 모르겠지만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중국 증시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지만 또 이게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불러일으켰고 외국인이 사니까 대형주가 가더라고요. 네. 그런 대형주를 위주로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참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서 좀 더 탄력을 받아가면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저희가 갖가지 이슈들과 전략들을 세웠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SK입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쩌다 보니 SK 특집인 것 같아요. 특집처럼 오늘 끝까지 저희가 SK란 단어를 몇 번 얘기하는지 한번 예. 해보고 싶을 정도네요. 일단 그러면 크게 그룹주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그룹이 투자를 하는 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새로운 뉴스는 아니죠. 그런데 어제도 조 단위의 투자 계획들이 이렇게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첨단 소재 분야에서 세계 1위를 하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고 여기에 대해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을 예정인데요. 일단 SK그룹 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SK 투자 지분 가치도 2025년에 25조 원 플러스 알파가 될 뿐더러 그러니까 상각전 영업이익, 그러니까 세금이나 이자 그리고 감가상각을 빼기 전에 영업이익이 현재 수준은 한 1조 원이 약간 넘거든요. 그런데 2025년에는 3조 4천억 원까지 늘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중을 보면 배터리 소재, 오렌지 부분이 배터리 소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배터리 소재와 반도체 첨단 소재 분야, 회색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느낌을 받아가셨다면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돈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일단 말씀드렸던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웨이퍼나 특수가스, 그러니까 기존에 했었던 핵심 소재 부품들에 대해서는 점유율을 확대해 갈 뿐만 아니라 네. 극자외선 소재 같은 신규 포트폴리오 확보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서 2조 7천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전력화학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소재 국산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에도 차세대 배터리,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었던 양극재와 음극재뿐만 아니라 여기서 업그레이드된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함으로써 역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세계 점유율 1위까지 올라가겠다라는 포부를 내비쳤는데요. 이렇게 다 합쳐서 5.1조 원이 넘어가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돈이 흘러 들어가면 주가도 오르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SK 같은 경우는 지금 배터리 2차 전지 관련한 소재 사업 셀 있고 네. 분리막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음극재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관련한 2차 전지 산업 성장에 굉장히 탄력도가 빠른 그룹주가 되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있어요.
선택과 집중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딱 선택을 했고 집중을 하고 돈을 쏟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얘기해 주셨던 소재 분야의 주요 상장 종목들을 한번 나열해 봤는데요. 동박, 분리막, 음극재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SKC가 6개월 동안 65%가 올랐고요. SK 아이테크놀로지 역시 이제 중간에 합류한 종목인데 50%나 벌써 올랐습니다. SK 머티리얼즈 32%, 지주사 중에서도 SK가 참 못 움직인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했잖아요. 네. 11% 오르는데 좀 그치긴 했었는데 그래도 워낙 그러니까 이 계열사, 자회사들의 주가 흐름들이 다이나믹하다 보니까 사실 SK 쪽으로 눈이 덜 가는 게 있긴 한데 어쨌거나 그룹 차원에서 그런 투자 소식들이 나타났으니까 지주사까지도 한번 넣어봤고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룹 내 뭐 일단 지배구조 변화 포인트들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만큼 좀 지켜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저는 SK 하이닉스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와, 이거 차트 딱 가려놓고 보면 이거 하이닉스인 줄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맞아요. 만큼 네. 고점 대비 40%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게 올해 차트 흐름이에요. 여기에 어제 전달된 소식이 SK 하이닉스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 측의 의견 부정적으로 내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등급은 유지했으나 네. 요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많은 뭐 기사나 리포트들, 뭐 해외 IB의 의견들 읽어보면 다 이런 맥락이에요. 지금 나쁜데 좋아질 거야. 맞아요. 뭔가 다 그런 뉘앙스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씩 좀 보시면 2018년도, 2019년도 악몽이 재현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면 아니야. 투자 재고 측면에서 지금은 완전 달라. 과거에 뭐 통상 2주 재고 쌓았는데 지금은 4, 5일 안에 재고 다 소진돼. 맞아요. 다르고 디램 가격 빠르게 반등할 거야 라고 의견 주고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이제 하락하는 거 아니야? 맞아. 4분기부터 하락은 하는데 그 하락 시기가 되게 짧아. 내년에 나아져. 다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그죠? 뭔가 공감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근데 디램 가격 빠르게 반등할 것도 이것도 되게 얘기한 지 오래된 것 같고 네. 슈퍼사이클 얘기한 지 얼마나 됐다고 사이클 우려가 다시 나왔는데 이거 다시 회복할 거야 하다 보니까 이제 짬뽕이 되는 거죠. 머릿속에서 좋은데 나쁜 거구나. 나쁜데 좋다. SK하이닉스는 좋은 건가 나쁜 건가 혼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고민하는 새 주가가 그렇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 증권가도 그 고민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그제 나왔던 증권가 최신 리포트 열어봐도 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동일하게 14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어요. 목표가 하향 조정했네. 좀 걱정스러운 내용인가 봐 하고 열어봤더니 괜찮대. 2022년에 주가 오를 거야. 예. 업종 탑픽은 유지해. 라는 내용이었고요. 과거 대비 반도체 사이클 진폭이 짧아질 거다. DDR5 등의 이 디램 인터페이스가 변화하기 때문에 수요는 여전히 탄탄해 라고 말을 합니다. 2분기 이후, 내년 2분기 이후 디램 가격 하락 사이클 마무리되면서 괜찮아질 거야 라는 게 전반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사실 맞는 내용일 수 있지만 네. 조금 와닿지는 않았다면 저는 삼성증권에서 낸 이 이야기는 조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요? 같은 내용인데 말의 네. 표현이 조금 달랐어요. 아니 미국 반도체랑 한국 반도체랑 뭐 다르냐? 미국 반도체랑 한국 반도체랑 수요 환경이 달라? 아니잖아. 근데 미국은 이렇게 고평가 상황인데 왜 우리만 지금 PBR 한 배, 뭐 자산가치 수준이 이런 상황이냐라는 의견의 맥락이에요. 결국 본질은 과잉 경쟁 줄고 예측 가능한 안정적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걸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뭐 디램 사이클이니 낸드니 이런 거보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에 공감해주는 리포트라서 조금 와닿았던 것 같고요. 기대치 낮추고 좀 행복하게 정말 내년 2분기 나아진다면 지금부터 이제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물론 보유자들은 다른 얘기지만. 문득 얘기 듣다가 저는 좀 딴 생각을 했던 게 네. 이렇게 설명 쫙 해놓고 그래서 우리들이 밀고 있는 탑픽은 미국 반도체 ETF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진짜 웃겼을 텐데 삼성증권에서도 운용하고 있는 ETF가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 말은 진짜 공감이 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업체 간의 괴리가 너무 큰 상황이고 근데 우리가 기술 경쟁력이 딸리는 것도 아니고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또 코스피 시총 2위 종목을 이거 뭐 매도 리프트를 낼 수는 없는 거니까 자꾸 이렇게 달래기는 나서고 있긴 한데 과연 현재 시점에서 투자자의 마음으로 과연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이것도 잠시 후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SK가 붙긴 한데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입니다. 오늘 임시 주주총회가 있어서 한번 잠깐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잘 아시는 배터리 부문과 석유 개발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는 그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나는데요. 일단 국민연금 측에서는 분할 반대한다, 주주가치 훼손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8% 정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영향력은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LG화학대를 생각하더라도 국민연금이 반대한다 해도 역시 뭐 SK이노베이션 어떤 물적 분할과 관련해서는 큰 이변 없이 분할이 될 것 같고요. 하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건 우리 그때 LG화학 때도 그랬듯이 좀 이렇게 지금 주주들의 불만이 쌓일 대로 쌓였으니 좀 달래기용으로 배당도 좀 늘리지 않을까. SK이노베이션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실적은 약간 주춤하긴 했었습니다만은 갖고 있는 현금들이 있다 보니까 네. 좀 배당도 늘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부분을 완전히 떼서 버리는 것도 아니고 SK 배터리 가칭입니다만은 이게 상장하기 전까지는 어떤 2차 전지나 자동차용 배터리와 관련해서 모멘텀을 이 종목이 그대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자료를 보시면 앞으로 자동차용 배터리 시장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 각 기업별로 나타난 표를 준비했는데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2025년까지 200기가와트 플러스 알파를 예상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는 한 500기가와트시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크다라는 거죠. 기술 경쟁력도 갖고 있을 뿐더러 물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보다는 뒤처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기대감들은 계속 가져갈 수 있고 이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 이쪽으로도 기대감을 놓지 말자. SK이노베이션, LG화학이 분할 얘기 나오고 나서 잠깐 출렁였다가 올라갔듯이 SK이노베이션도 끝까지 기대감은 붙들고 가야 된다라는 증권가의 전망들도 그래서 나오는 거겠죠. 일단 뭐 배터리 셀로 했을 때는 사실 선택지 세 곳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은 완전히 배제할 만한 이슈, LG화학의 배터리를 완전히 배제할 만한 그렇게 충격적인 이슈들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나 선택지에서 타이밍을 재보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 SK그룹주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데 또 진만쌤이 옆에서 무슨 내용을 얘기하나 굉장히 강한 눈빛을 보내면서 째려보고 계신데 곧장 진만쌤과 전략 챙겨보러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어쩌다 보니 SK 특집, 그러면 투자 전략 각 종목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SK그룹의 첨단 소재 부문 투자 소식 이제 앞으로 오전 이상 여기다 쏟아 부을 예정이고 각 사업 계획들은 나왔는데 그러면 이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종목 전략으로 녹여낼 것인가 좀 최선호주도 꼽아주시고 그 소식 어떻게 보셨는지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SK그룹주가 가지고 있는 미래 모멘텀, 즉 성장 동력 자체는 굉장히 좋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히려 하이닉스 쪽, 즉 반도체 쪽 투자가 보수적이다 할 정도로 지금 2차 전지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구분도 그렇고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의 가치 또한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술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SK그룹사들이 즉 그 안에 있는 2차 전지 계열사들의 매력도는 업계 탑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안에 뭐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SKIT, SKC, 거기 SK머터리얼즈까지 총 4개의 종목을 다뤄볼 거고요. 먼저 이제 4종목 다 시장 매력도는 최상인데 이제 뭐 SK이노베이션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주가상 고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주가가 고점이라는 거는 아무리 회사가 좋다 하더라도 지수가 크게 성장하지 못할 경우에 여기서 이제 탄력성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큰 그런 이제 문제점이 존재를 하는데 뭐 전반적으로 워낙 좋습니다. 이제 2차 전지 시장이 이제 한 뭐 1년, 2년 후 당연히 클 것을 예상이 되고 그것도 이제 성장 가능성이 좋은데 거기에다 이제
글로벌로 봤었을 때도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들입니다. 특히 SKC나 SKIT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에는 당연히 탑티어고 해외에서도 두세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SK 머터리얼즈가 응급제 사업까지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확실하게 SK 그룹이 이제 지위를 차지할 거다라는 말씀과 함께 매력도 순으로 좀 따지면은 이제 여기 이제 4가지 종목들이 각각 사업하는 이제 사업분하는 영역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 좋습니다. 이제 대부분 다 보유를 하고 있고 아마 성장성도 이제 투자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 뭐 관심도나 매력도 순위 따져 주시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SKI 테크놀로지나 SKC가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6개월 만에 50%, 60%가 올라버린 상황인 거죠. 그 자리까지 감안을 해서 지금 가장 매력적인 종목 1위부터 4위까지 한번 꼽아주세요. 4위까지. 네. 저는 이제 그러면 이건 뺄까요? 네, 이노베이션은 빼고. 일단은 일단 빼고 말씀을 드리면은 SK 머티리얼즈가 아무래도 최근에 응급제 사업을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가 상승폭도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매력도는 최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네. 당연히 최근에 이제 이노베이션과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부족할 겁니다. 즉 타이트하기 때문에 자회사에서 응급제까지 이제 어느 정도 개발을 함으로써 좀 이제 공급을 많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을 챙기겠다라는 SK그룹의 좀 입장이라고 보면 좋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투자를 한 SK 머티리얼즈가 가장 최선호 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어서 SKC, SKIT 순으로 좀 사실 시가총액 순입니다. 시가총액 순위가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가벼운 종목이 상대적으로 탄력성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매력도는 다 똑같지만 이제 주가상 얼마나 덜 갔냐 이제 그 정도 순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좋지만 여기서 과연 이제 주가가 다 고점을 갱신해서 신고가를 갱신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부분은 좀 조심 있게 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위 같은 경우에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SK 머티리얼즈나 SKC 그리고 SK 그룹주까지 함께 좀 해외 사업부에 대해서도 계속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주가 상승 탄력도도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소재 분야에서 매력도 있는 종목들 이렇게 한번 추려봤고요.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건 이해합니다. 뭐 팀장님도 증권사 소속 사람이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방송에서 대놓고 이건 안 좋습니다. 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로 안 하더라도 얘기하다가 이거 좀 아니다 싶으면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그냥.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들어볼 텐데 다 좋대요. 근데 주가는 빠져. 괜찮을 거야를 우리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부분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사들의 공격적인 투자에 비해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사실 이전부터 계속 문제가 나왔지만 뭐 M&A 입장에서도 조금 불확실성이 계속 그러니까 부담이 존재를 하고 거기에다 이제 SK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룹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바뀌고 있죠. 이제 중간지주사도 개편을 하고 이제 중간지주사 개편 이후에 좀 흐름을 보는 게 좋을 거다. 막 지금 이제 신용등급도 막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제 근데 실제로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당장이 조금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목표 주가를 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하향하겠다. 즉 이제 고밸류를 다시 재평가하려면은 어느 정도 업황이 살아난 이후에 내가 재평가할게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오른손을 들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당장은 뭐 좀 업사이드가 좀 적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중간지주사 개편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SK 그룹 자체도 지금 현금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제 사업 부분을 확장해야 돼서 이제 확장에 대한 자금 여력도 굉장히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이제 지주사 개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도 하고 거기다 배당도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도 많이 써야 되는데 그 현금이 대부분이 하이닉스에서 창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이닉스 그룹의 하이닉스 차원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즉 글로벌 경쟁사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돈이 다른 쪽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조금 부정적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본업이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제 좀 위험한 업황에서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고 현금 창출력도 굉장히 좋아서 오히려 이런 보수적인 투자 성향이 이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데 대신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더 위로 올라가기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가 좀 높았는데 조금 내리게 이 정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장기적인 매력도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말인즉슨 지금은 매수 버튼을 눌러도 된다예요? 그럼 좀 더 기다려야 된다. 매수 버튼을 늘리셔도 좋은데 대신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타 종목군에 비해서 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예를 들어 주가 이제 코스피 지수는 올랐는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이제 뭐 1% 내외의 성장을 이제 주가 상승률을 보인다면 이제 좀 기대 수익률이 적어지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SK 하이닉스에 오히려 비중을 실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 정도 주가면은 크게 손해 보일 자리는 아니다. 오히려 연말까지 갖고 가시는 분들 보시면은 오히려 더 이번 기회에 매수 찬스로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수급적인 분위기나 앞으로의 전망들을 봤을 때 목표 주가 상단은 어느 정도로? 단기적으로는 저는 3분기에서 4분기까지는 일단 13만 5천 원이 일단 맥스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은 새로운 뉴스 혹은 업황에 대한 그렇죠. 새로운 사이클이 있어야지 조금 더 업사이드는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3, 4분기, 즉 올해까지는 13만 5천 원을 유지를 하는 게 거기에 터치를 하는 게 조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긴 하나 수익 실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변수들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 13만 5천 원 또 제시를 해줬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 특히 보유자분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군들 살펴봤고요. 바로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진마스 픽은 그러니까 어제는 원전주 다시 볼 때 됐다 얘기를 해주셨고 이번에는 또 오랜만에 전선주를 다시 볼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신 거예요? 일단은 이제 전선주가 조금씩 들썩이는 게 이전에 한번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 대한전선이 정말 거의 두산중공업과 함께 거의 맞아요. 민주식이었죠. 엄청나게 올랐다가 이제 다시 내려왔는데 그 내려온 이유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주가의 부담도 있었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일단 첫 모멘텀이 되었던 구리 가격이 다시 좀 하향세로 돌아서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대한전선이 좀 밸류에이션이 조금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시 이제 저점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 수급도 엄청나게 동반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이유를 먼저 보시면 지금 글로벌적으로 지금 원자재 가격이 다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다시 나오니까 이제 원유 가격 다시 상승하고 있고요. 천연가스, 석탄 거기다 지금 구리 가격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이전과 똑같은 스탠스가 있는 상황은 맞는데 그동안 구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는 좀 눌렸는데 슬금슬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제 전선주를 어느 정도 다시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현재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는 수치들은 결국 이제 원자재 가격의 단기적인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전선주는 지금 단순 구리값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쓰인 인프라 관련 이슈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는 그대로 혹은 더 늘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구리값 상승으로 인해서 전선주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가치,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그런 지금 이전과 똑같은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볼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경 설명을 해주셨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종목을 꼽아오셨어요. 대한전선부터 그러면 포인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대한전선, 전선 대장주죠. 일단은 상대적으로 대장주라는 거는 주가 상승률과 그래도 이제 영업이익이 잘 찍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주 잔고 자체가 전선주 중에 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상대적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로는 한 2,750원이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3,500원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어서 지금 이제 LS전선 아시아 지금 제가 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속 가능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전기차 안에도 이제 당연히 이제 배터리도 들어가고 그 안에 MLCC도 많이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전선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은 가벼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구리 같은 이제 전선을 쓰게 될 경우 당연히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알루미늄 전선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즉 더 가벼워야지 배터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무게도 그렇고 이제 전기차의 부담이 적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LS 전선 아시아가 알루미늄 전선을 국내에서 탑티어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즉 쓰임새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정말 큰 수익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의 비밀 병기로 한번 가져와 봤고 매수가로는 8,950원, 단기적인 목표가 즉 한 3분기까지는 9,800원까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일 좋은 것 같다고 하고 비밀병기라는 단어까지 쓰셨는데 목표 주가 업사이드 10%면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쓰시죠. 이게 장기적으로는 거기 앞자리가 1위 붙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제가 제시드릴 수 있는 거는 꿈보다는 현실적인 수치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입으로 이제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슬그머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 방송쟁이 다 되셨네요. 이렇게 빠져나가시는. 일단 단기적으로 9,800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터치하고 앞에 일자가 붙을 때 제가 다시 한번 그러면 장기적으로 또 어떻게 목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을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오늘 이렇게 종목군까지 살펴봤고요.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